리얼리티 트랜서핑 제5장 현실이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하는 잘 알려진 주장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환상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모두 영화를 보고 있다는 것인가? 이것은 물론 매우 미심쩍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말에도 일리가 있다. 이와는 반대되는 견해도 있다. 물질 세계는 단지 냉혹한 법칙에 의해 작동하는 기계 장치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세계에서 마음은 아무것도 결정할 힘이 없다. 여기에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은 모호한 구석을 피해 발을 디딜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성은 한쪽 이론은 산산이 부셔버리고 다른 쪽만을 우러러 받들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해온 일이다. 진리를 얻기 위한 모든 싸움 끝에 그 싸움터에는 오직 하나의 사실만이 쓰러지지 않고 남아있다. 모든 이론은 다면적인 현실의 특정한 한 측면을 보여줄 뿐이라는 사실이다. 각 이론은 그것이 개발된 시대의 지지를 받아 존재의 정당성을 획득한다. 운명의 개념도 이와 마찬가지다. 만일 당신이 운명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어서 아무나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결론을 짓는다면 그것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 당신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다. 그것이 누구의 손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요는 당신이 파도가 치는 대로 밀려다니는 작은 종이배와 같은 신세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창조한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의식적으로 책임을 떠맡는다. 당신은 파도와 싸우며 자신의 항로를 따라 배를 조종한다. 그래서 당신의 선택은 항상 실현된다. 당신은 스스로 선택한 것을 얻는다. 어떤 세계관을 선택하더라도 그것은 항상 옳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당신에게 동의하지 않고 반박할 것임을 알아두어야 한다. 그들도 자신의 세계관 안에서는 역시 옳기 때문이다. 현실 속의 어떤 현상을 기준으로 잡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의 과학 분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분야는 그 자체 내에서는 모순점이 없다. 그래서 그것은 실제로 현실의 여러 면 중 하나를 멋지게 반영한다. 과학의 한 분야와 같은 하나의 지식 체계를 이루어내려면 그 지식 체계 안에 한 자리를 차지하는 몇몇 사실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그 사실들은 완전히 이해되어야 할 필요도 없다.
그 예로 양자 물리학은 몇 가지의 증명할 수 없는 사실, 즉 공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 공리들은 그 자체가 양자 물리학의 최초의 기준점이기 때문에 증명될 수 없다. 양자 물리학에서 밀입자는 어떤 경우에는 입자처럼 또 다른 경우에는 파동처럼 행동한다. 과학자들은 이 이중적인 행동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그저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였다. 양자 물리학의 공리들은 현실이 취할 수 있는 엄청나게 다양한 생김새와 형태를 수용할 수 있다. 이는 마치 장님이 코끼리가 때로는 나무 기둥처럼 때로는 뱀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점에 동의하는 것과 비슷하다. 미시 세계의 대상을 기술할 때 그것을 입자로 바라보길 택한다면 우리는 저명한 물리학자 닐스 보어가 최초로 만들어냈던 것과 같은 원자 모형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모형에서는 태양계의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도는 것처럼 전자들이 원자핵 주위를 돈다. 만일 그것을 파동으로 바라보길 택한다면 원자는 물감이 번진 점처럼 보일 것이다. 이 두 모형은 각각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면서 현실이 취하는 각기 다른 측면들을 반영하고 있다. 여기서도 역시 우리는 자기가 선택한 것을 얻는다. 기본적으로 현실 속의 어떤 현상도 기준점이 되어서 하나의 지식 체계를 이루어낼 수 있고 현상계 속에서 분명히 자신의 자리를 점하고 자신의 역할을 한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우주의 본질을 이해하려 애써왔다. 그들은 사물의 특정한 성질을 연구함으로써 그것을 이루고자 했다. 어떤 특정한 자연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려는 과정에서 많은 과학 지식이 얻어졌다. 그리하여 지식의 여러 분야가 생겨난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 분야들은 종종 서로 모순을 일으킨다. 우주의 본질은 하나이며 나누어져 있지 않지만 그것을 끊임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사람들이 그 한 측면을 제대로 연구하고 해명하기도 전에 이전 것과는 완전히 모순되는 다른 측면이 나타난다. 과학자들은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현실의 다양한 측면들을 통합시켜 보려 애쓰지만 그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과학 지식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고 조화시켜 줄 수 있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 우리의 현실이 취할 수 있는 모습의 엄청난 다양성 말이다. 이 비길 데 없이 무한한 가능태야말로 우리 우주의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본성이다. 자신의 분야에 집착해 어떤 특정한 현상을 설명하는 데만 몰두해 있는 사람들은 이 가능태의 다양성에는 눈을 돌리지 않는다.
사실이지 가능태가 다양하다는 그 사실로부터 별다른 무언가를 이끌어낼 수 있단 말인가. 좌포 평면의 0점처럼 현상의 다양성은 모든 관찰의 시발점 역할을 할 수 있다. 여러 지식 분야들의 분지점은 그에 비하면 부차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과학자들은 이 원초적 시발점이 아무런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거기에 주의를 주지 않는다. 하지만 이 시발점은 분명히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더군다나 가장 놀랄 만한 정보를 담고 있다. 보호구역 감시인이 준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바로 이 가능태의 다양성을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달리 말해서 우리는 현실이 무한히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공리로 내세우리라는 것이다. 우리는 두리뭉술한 뜻의 이 공리가 흥미롭기 그지없는 뜻밖의 사실을 드러내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현실 속의 모습을 드러내는 모든 형체에는 반드시 그 근원이 있다는 사실에서부터 시작하자. 그 근원으로부터 모든 다양한 가능태가 생겨난다. 우주의 모든 법칙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 우주는 시간과 공간 속을 움직이는 물질로서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움직이는 물질들은 일정한 법칙을 따르고 있다. 수학 시간에 배웠듯이 함수의 그래프 상에는 점들이 놓여 있다. 그러니까 그래프 상에서의 점의 움직임은 특정 함수의 지배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학 공식과 법칙은 감각이 인식한 것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인간의 지성이 만들어낸 추상물일 뿐이다. 자연이 이 모든 공식과 법칙을 어딘가에 몰래 감춰두고 있을 거라고 보기는 극히 의심스럽다. 그러면 그 밖에 어떤 방법으로 그래프 상에서 점의 위치를 기억할 수 있을까? 물론 각 점에 정확한 좌표를 저장해 놓으면 될 것이다. 하지만 곧 문제가 되는 것이 인간의 기억 용량은 한계가 있어서 그 무수한 점의 정보를 다 처리할 수가 없다. 그러나 자연에게는 무한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연은 수학 공식을 써서 그래프 위에다 점의 위치와 움직임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선형 그래프를 무한 개수의 작은 점들로 쪼개어 놓는다면 그 각각의 점들을 원인으로 그리고 그 점에 뒤따라 오는 점들을 결과로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 속의 물질적 지점의 움직임은 무한히 작은 원인과 결과에 무한히 긴 사슬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법칙을 만들어 물질의 움직임을 기술한다. 반면에 자연은 이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형태, 곧
무한수의 원인과 결과로서 품고 있다.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존재 가능한 모든 물체와 그 동선상의 무한수의 지점에 관한 데이터는 정보의 장 속에 저장된다. 이 정보의 장을 우리는 가능태 공간이라고 부를 것이다. 가능태 공간은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것과 현재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리고 미래에 존재할 모든 것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